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근비대 운동에서 단백질은 가장 필수적인 영양소입니다. 하지만 단백질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근육이 더 빠르게 성장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많은 양을 섭취한다면 단백질의 효율이 떨어지게 되고 반대로 필요량보다 적게 먹는다면 근육 운동의 효과가 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불필요한 단백질 섭취를 줄이고 근비대를 가장 효과적으로 이룰 수 있을 만큼의 적정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얼만큼의 단백질량이 가장 적당한 양일까요? 우선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근력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보다 많은 단백질을 필요로 한다고 말합니다. 따라서 근비대가 목적인 경우 1일 권장량 필요 이상의 단백질 섭취를 해주어야 더 좋은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연구자들에 의해 발표된 논문을 살펴보면 권장 단백질 섭취량은 약간씩 차이가 존재하지만 평균적인 단백질 섭취량의 범위는 비슷합니다. 국제스포츠 영양학회지에 실린 또 다른 논문을 보면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에 하루 단백질 섭취량이 kg당 1.8g을 넘어가는 경우 특별히 유익한 영향이 없다고 설명합니다. 영국 스포츠 의학 저널에서 발표한 최적의 단백질 섭취량에 대한 49건의 논문을 메타 분석한 연구입니다. 위 그래프를 보면 근성장과 관련한 단백질 섭취량이 1.6g이 넘어가는 지점부터 추가적인 섭취가 중단되는 지점이라고 설명합니다. 미국 영양사협회와 캐나다 영양사, 그리고 미국 스포츠의학대학에서 발표한 운동 성능과 영양에 관한 논문입니다. 근력운동을 하는 선수들에 대한 단백질 권장사항은 1.2g에서 1.7g 범위에 있다고 설명합니다. 그렇다면 이제는 수학적으로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육의 1kg 조직은 약 70%가 수분으로 이루어져 있고 22%가 단백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따라서 근육 1kg에는 대략 220g의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만약 70kg의 남성이 일주일에 1kg의 근육을 얻는 것이 목표라면 하루에 31g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또한 근육운동으로 손실될 수 있는 단백질량을 보충하기 위해 22g의 단백질을 추가로 섭취해 준다고 한다면 위 남성은 하루에 약 1.5g에서 1.6g의 단백질을 섭취해 주어야 합니다. 위 수치는 앞서 살펴본 몇 가지 논문에서 권장하는 단백질 섭취량 범위 내에 있습니다. 다시 70kg의 남성이 1.6g의 단백질을 섭취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총 112g의 단백질을 먹어야 합니다. 2013년 국민건강통계에 따른 연령대별 단백질 섭취량을 보면 20, 30대 남성의 경우 대략 100g에 가까운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자면 결국에 우리는 삼시세끼를 잘 챙겨 먹는 환경이라면 운동을 하지 않는 일반인의 경우 대부분 일반 삼식에서 이미 충분하고도 남는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평소 식단에서 단백질을 조금만 더 늘리면 충분히 적정 단백질량을 섭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루 3끼를 부족하지 않게 먹고 있다면 굳이 매 끼니마다 닭가슴살과 하루 3번 꼬박꼬박 단백질 보충제를 챙겨 먹을 만큼 단백질이 부족하지는 않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일반식에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할 수 있다고 가정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또한 뇌 연구 결과에 따르면 어떤 일에 능숙해지면 필요한 에너지는 줄어든다는 것을 알려줍니다. 따라서 운동 경력이 증가할수록 신체에서 단백질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운동 경력이 높다고 해서 단백질 필요량이 크게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살펴본 바와 같이 근비대 운동을 하는 사람들의 경우 평균적으로 권장하는 RDA보다 더 많은 단백질을 섭취해야 하지만 단백질 대사의 전문가인 케빈 팁톤 박사와 로버트 울프 박사는 고량의 단백질, 즉 kg당 2g에서 3g 이상의 단백질이 필요하다는 증거가 거의 없음을 얘기합니다. 결론입니다. 근력운동을 하는 경우 일반 권장 단백질 섭취량보다 더 많은 단백질 섭취량이 요구되며 근성장을 위한 단백질 섭취량이 중단되는 지점은 kg당 1.6g에서 1.8g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일반 삼식에서 충분한 양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있고 따라서 위 논문에서 설명하는 단백질 권장 섭취량을 참고하여 본인에게 맞는 단백질량을 찾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